없는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없는 상태에서 과시적 소비를 하는 거,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위험해요. 언제 1억을 모으셨어요? 저는 1억을 모았던 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입사해서 한 8년 차 때쯤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37? 그때쯤에 처음으로 1억이 생겼어요. 이게 왜 8년 차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요 12달에서 얼마 나오죠? 9,600만 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급여도 늘고 하면은 120, 130, 150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급여만 오르지 않습니다. 써야 되는 돈도 같이 올라요. 때로는 써야 되는 돈이 더 빨리 올라요. 그 저축은 사실 이거는 일종의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강제였죠. 돈을 안 모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돈을 모아야 그 자본금 가지고 하다못해 공간대여 사업장이라도 하나 할 수 있고 투자라도 조금 배워볼 수 있는데, 사실 시드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드를 돈 생기면 모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습관이냐면, 첫 번째는 벌었는데 안 벌었다 쳐야 돼요. 없는 돈이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떼놓고 쓰기. 제가 입사 때 처음으로 받았던 월급이 270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 삶에 현금으로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네? 그리고는 육아휴직을 했네? 직장을 그만두겠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위기가 왔죠. 미래는 준비해야 되니까 100만 원을 이제 떼두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소비가 늘어나면 소득이 딱 그만큼 조금 늘고요. 그래서 그 100을 계속 유지해서 한 8년간 모았더니 거의 1억 원의 돈이 모였죠. 그런데 그 이후는 다 잃었죠. 이달이요? 네, 이달이요. 다 날리긴 했지만 그 모아본 경험은요, 그 모아서 생긴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모아본 경험이 주는 나 이거 해봤다. 돈이 맞아요. 나 이거 할 수 있다. 자기 신뢰예요. 어떤 종류의 자기 신뢰냐면, 집에 정수기도 안 났어요. 고정비를 아끼려고. 그래서 마트에서 물을 그 6병짜리 있잖아요. 이걸 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었어요. 앞에 아기띠 메고 양쪽에 6병씩 들고 4층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요, 소비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은 소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소비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정확히 말하면 소비를 못하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 아기 낳고 나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의 직면에 있어도 소비하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조금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비를 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보다 소비를 하지 않고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얻는 거, 이게 저는 사실 부자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현금 3천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목표가 1억 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여기서 일단 가정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재정에 대한 목표는 금액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00억 땡치면 이제 뭐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뭐 1억 원 있을 때는 10억 가면 뭐 안 한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언지를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1억이 왜 필요해요? 전세 보증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가면, 전세를 살지 않으면 현금이 뺏기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목돈이 없어서 뭐 주거가 불안정하다? 빌리면 됩니다. 왜냐면 모으는 속도보다 빌려놓고 나면 돈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져요. 생활을 위한 대출이 있고요, 소비를 위한 대출이 있고요, 투자를 위한 대출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면 안 돼요. 소비를 위한 대출, 투자를 위한 대출. 이거는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했다가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을 위한 대출 정도는 제가 볼 때 3천 있는데 한 7천 정도 대출 받아서 뭐 내가 일하면서 갚아나겠다, 이건요 훨씬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갚아나가면서 돈이 쌓이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1억 원도 어떻게 모였냐면, 제가 전세대출을 7,500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갚았어요. 그걸 다 갚으니까 7,500이 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남은 이제 2천 얼마의 돈으로 합쳤더니 저축이 1억이 달성이 됐다는 거지. 금액 목표로 재정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비추드리고 싶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계획을 삼아보면 좋아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정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워렌 버핏한테. 모든 게 다 올랐고 부동산도 비싸고 주식도 비싸고 저는 소득이 한정적이고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한테 투자하는 걸 먼저 하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왜 지혜가 담긴 말이냐면요, 자본주의 사회에는요 정확히 성장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삶이 성장하는 동안 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통제 안에 있어야 돼요. 통제.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그 수준 안에서 통제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있다? 저라면 자기 개발 비용을 1,000만 원 쓸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할 거예요. 내가 이 1,000만 원을 써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겠다. 그냥 하는 거랑 내가 제대로 된 지식을 유료 강의를 배워서 하는 거랑 성장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장비도 내가 그냥 대충 하는 거랑 좋은 장비에 투자해서 하는 거랑 이거는 소득의 수입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게 먼저죠.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는 외부에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먼저 하고 그러고 나면은 남는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충분히 성장하면 내 소비가 나의 실력을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도 남아야 돼요.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합쳤더니 다 못 쓰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때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쌓인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나한테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돈의 속도가 2배로 늘는 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저는 뭐 잘 알겠지만 저는 일단 소득을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 소득을 늘릴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도 직장 다녔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저는 진짜 일본도 그렇거든요. 부업 무조건 해야 돼요. 저도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부업이 본업이 됐죠. 그래서 항상 그 직장을 다닐 때는 추가 소득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간대여 같은 거 하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요.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축이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이 더 커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더 결정이 쉬워져요. 예전에는 잉여현금이 나한테만 투자하는 돈만 있어서 딱 그거 쓰고 저축할 게 없었다면 이제는 나한테 투자를 하면서도 저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눈덩이 불듯이 점점 크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의 계급은요. 현재 부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이미 계급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적은 돈을 벌고 있어도 내가 마인드가 나의 멘탈이 이런 식으로 이미 짜여져 있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하고 잉여를 더 만들고 투자, 저축 이걸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의 복리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5년에서 10년만 지나도요.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렇게 소비적인 친구,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투자하고 개발해 나가는 친구들은요. 거의 벌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20, 30대부터는요. 없는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없는 상태에서 과시적 소비를 하는 거.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 다행인 거는 여러분 다 기회가 있어요. 20% 안에만 들어도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셔도 돼요. 1억을 모으면 그때부터 돈 버는 속도가 달라진다.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시드가 커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1억이란 돈이 성장을 가파르게 해줄 것이다. 나도 일하고 1억도 일하니까. 아니에요. 1억을 버는 동안 이미 당신이 성장해서 그래요. 1억을 모으는 동안 당신은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 고수일 거고 자본주의 고수일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당 생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몸값도 올린 사람일 거예요. 이미 본인이 1억 가치 이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1억을 모았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요. 돈이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1억을 모으는 동안 이미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용하나죠. 20대 때한테는 무조건이에요. 20대가 1억을 모았다. 갭 투자해서 부동산 사야죠.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해야죠. 저는 완전 비추해요. 제가 20대 때 1억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한 2, 3천은 저를 위해 쓰고요. 교육 투자, 나를 위해 투자하고요. 한 7천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짜리 사업 70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넘어지면서. 그 길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통제 가능한 걸 해야 된다. 여러분 갭 투자 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수익 본다는 걸 여러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죠. 아무도 몰라요. 당장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투자 세계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때까지 뭐 S&P 500이 계속 올랐다고 해서 이 불장이 영원히 간다?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내가 통제 가능한 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본인이 경험도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의 스토리마저도 그 사람만의 고유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건 본인이 고민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반추해보면 몇 가지 이제 실마리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책이 뭐다? Five Strengths Finder. 갤럽에서 나오는 책을 사보시고 어쨌든 본인 강점에 맞는 일들을 저 같으면요 1억 있으면 무조건 최소 사업 한 70개 도전해봅니다. 요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회를 발견한 것들을 많이 파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1억을 그동안은 한 10년 걸렸다면 2, 3년 안에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업을 개발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잉여가 많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자본과 내가 같이 일하는 거죠. 자,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내가 안 지키고 이렇게 패스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 패스하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가 한 80%는 좋지 않은 길로 갑니다. 저 보세요. 물론 지금은 전화위복 됐지만 그거 패스하려고 이더리움 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여러분 패스하려고 하지 마셔라. 모든 건 순서가 있더라. 20, 30대 친구들한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 30대는 1억을 모았다가 1억을 털려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에 오면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다 보니까 체력도 다르고요. 그리고 열정도 예전처럼 있긴 한데 예전처럼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점점 저도 이제 해야 될 핵심 하나에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30대 후반, 중후반 이제 막 직장을 은퇴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도전적으로 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 검증된 걸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몇 대는 진짜 검증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로 대박을 터질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3말4초에 검증을 자꾸 하면 안 되거든요. 남이 검증한 걸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터 틸이 쓴 책 중에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로 투 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나만의 사업을 하는 거. 제로 투 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창업자 중에 이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이 없죠. 0.1%도 안 돼요. 피터 틸 정도 돼야 돼. 머스크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대부분은요, 저조차도 사실은요, 미투예요. 제가 파티룸 제가 만든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이 하는 아이템 중에서 가능성 있는 걸 보고 나한테 맞네? 하고 나서 거기 안에서 해야 돼요. 이게 30대, 40대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공간대여 사업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해보는 거죠. 공간대여 사업 해가지고 뭐 잃어봐야 얼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간대여 사업은 보증금은 이거는 투자금 아니에요. 보존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시설 투자를 싹 다 버리는 돈 아니에요. 심지어 돈을 못 벌어야지 조금 손실 보는 거야. 돈 자체가 전체가 리스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고장이 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5천만 원 이거 공간대여 했다 이러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게 리스크 측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위험해요. 왜냐면 그 5천만 원이 3년만 지나도 얼마짜리 가치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공간 사업은요, 올해가 창업 비용이 제일 싸요. 여튼 그렇다. 그래서 30, 40대는 그렇게 많은 도전보다는 이미 검증된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기화하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비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간대여 사업을 하더라도요, 저는 시행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숫자에 밝잖아요. 그래서 사업 수식 구조상 내가 이걸 어떻게 매출을 최적화해야 될지가 사실 이미 머리 작동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미술 쪽에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르쳐요. 공간대여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자기 강의 장소로 쓰면서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막 공방 같은 거 운영해요. 그럼 평일에는 공방으로 쓰고 주말에 파티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는 걸 꼭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가 걸어온 길 플러스 남이 잘했고 검증한 거 하나를 붙여가지고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30, 40대는. 근데 그게 직장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본인만의 걸 만든다는 건요, 여러분이 가는 건 제로 투 원이 아니에요.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보통. 요거 조금, 내 경험 조금. 결국은 맞아요. 일을 잘해야 재정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관리를 통해서 잉여현금 흐름이 생겨야 우리는 안정적으로 시간을 믿고 돈을 던져놓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좀 미장에 물려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돈은 계속 벌고 있으니까 그 돈은요, 시간에 내가 던져놨기 때문에 내기 할래요? 5년 뒤에 걔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3년만 지나도 걔는 플러스 될 겁니다. 왜? 폭락이 확정된 건 화폐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를 빨리 벌어서 내 거 쓸 거 쓰고 나한테 투자하고 기회 만들어서 잉여 창출하고 얘를 던져놓습니다. 간단하죠. 이 일만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좋아, 다 알겠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답답하시죠. 그런 의문이 든다 그러면 일단은 댓글로 궁금한 점을 한번 남겨봐 주세요.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둔 돈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그 고민을 가지고 물론 익명으로 제가 선발해서 한번 그 고민을 제 고민이라 생각하고 구체화시켜서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쌓아 나가야 될지, 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저축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루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신다면 저스트 두 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두일이었습니다.